자, 소방공무원. 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저 이번 시간에는 마인드맵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보면 연소의 조건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제가 이제 연소의 조건이라고 해서 물리적인 조건과 그죠? 에너지 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게 이제 온도 조건, 즉 에너지 조건이죠. 맞나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게 뭐예요? 인화, 그리고 연소, 발화. 자, 인화점 같은 경우는요, 제가 뭐가 있다 그랬죠? 얘는 점화원이 존재한다. 맞죠? 자, 점화원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얘는 연소를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리고 하한계에 도달할 수 있는 조건이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최저온도. 그리고 얘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 사류 위험물의 척도가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얘 이름이 뭐예요? 인화점. 자, 연소점은 똑같이 점화원이 있는 조건 하에서 연소가 시작이 돼서 그 이후에 연소가 지속이 될 수 있는 온도다. 그래서 5초 이상 지속이 가능하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얘는 인화점보다 5에서 한 10도 정도 높이 나타난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자, 발화점은 뭐였죠? 점화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얘의 발화가 되는 온도다. 기억하시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인화점이 뭐고 연소점이 뭐고 발화점이 뭐냐 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했었고, 우리가 이 발화점 쪽에서는 또 뭐를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 자, 요거는 이제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 요거 위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저는 여기다가 탄화수소 계열만 쓸게요. 자, 탄화수소 계열 같은 경우는요, 분자량이 어떨수록 클수록, 맞나요? 그리고 길이가 길수록, 맞습니까? 분자량이 클수록, 이럴수록 우리는 뭐가 낮아진다? 발화점이 낮아지더라. 기억하십니까? 맞죠? 그리고 또 뭐 다르게 얘기하면 탄소수나 수소수가 많을수록 발화점이 낮아질 수밖에 없더라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정리를 하실 때 인화, 연소, 발화 확실하게 해두신 다음에 마지막에 갔을 때 얘네들 대소관계, 제가 인연발화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래서 인연발화 정리해 두시면서 마지막에 포인트 잘 따서 3개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자, 다음 이제 물리적 조건인 에너지 조건보다는 이제 물리적 조건 쪽에 가까운 연소 범위, 그러니까 가연성 혼합기의 양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습니까? 상한계와 하한계. 그러니까 이 상한계와 하한계는 가연성 혼합기의 뭐를 얘기한다? 농도를 얘기한다. 농도. 그럼 봅시다. 자, 우리가 농도를 얘기할 때 여기를 농도라고 얘기하고, 그죠? 여기를 온도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뭐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연소 한계곡선이라는 걸 그릴 수가 있더라. 맞죠? 그래서 이 농도 조건에서 낮은 조건을 하한계, 농도 조건에서 높은 조건을 상한계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연소 범위라고 얘기한다. 맞죠? 그리고 얘가 포화 증기압 선이었고,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 하한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요 온도 조건, 여기에 맞습니까? 여기가 뭐예요?
인화. 그리고 좀 오른쪽으로 갔을 때 한 이쯤 AIT. 자연발화 온도가 존재한다고 했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중간에 땡땡땡땡땡땡 해서 요 농도를 우린 뭐라고 한다? CST. 화학 양론 조성비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때 나타나는 논도가 최고 연소 속도를 나타내는 농도다. 여기 이름을 화학 양론 조성비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자, 다음 갔을 때 이제 연소 범위와 위험도. 이게 각각에 대한 가스에 대한 연소 범위, 요거는 제가 따로 쓰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것들은 암기를 좀 해 주십시오. 자, 저는 지금 연소 범위 순서만 써드릴게요. 숫자는 다 안 쓰고. 아셨죠? 그리고 또 제가 뭐 알아야 된다 그랬죠? 위험도 순서. 그럼 연소 범위 순서 같은 경우는 아산수에이. 그죠? 여기는 이아산해수. 이렇게 가더라. 맞죠?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이 두 가지는. 그러면 약간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랬죠. 시험 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맞습니까? 자, 그리고 매프부 순서도 알고 계시면 좋다. 그러면 연소 범위 같은 경우는 매프부 쪽에서는 메탄이 제일 크다. 이렇게 가더라. 자, 마지막 여기는 위험도는 역순으로 가더라. 이렇게.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암기를 좀 같이 해 주십시오. 요 정도는. 내가 어차피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 위험도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상한계에서 하한계를 빼고 하한계를 나눠주면 구할 수 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위험 범위에서 위험 범위가 아니고 연소 범위. 연소 범위에서 영향 요소. 자, 5개 뭐 있다고요? 산불이 났는데 뭐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지만 PT를 하고 있다.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만 얘기를 할 때 그냥 떠올릴 때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산불이 났는데 막 피트 체조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산소 농도가 늘어난대요. 자, 산소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소 범위는 늘어나죠. 그죠? 대부분 다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활성 기체가 들어가요. 그러면 불활성 기체가 늘어나면 얘 혼자 어떻게 된다? 좁아지더라. 그죠? 연소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난류래요. 난류면 연소 범위는 늘어나죠. 압력과 온도죠, 얘가. 자, 압력이 늘어요.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연소 범위 어떻게 된다? 늘어나더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르샤틀리에가 있어요. 르샤틀리에. 자, 르샤틀리에는 뭐다? 혼합가스의 연소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위에 100, 아래가 L1분의 V1, L2분의 V2, 땡땡땡땡.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혼합기의 상한계나 하한계를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하한계를 구하라고 한다. 그럼 요건 이제 1번 가스의 상한계나 하한계. 얘는 조성비. 자, 조심하실 건 이게 무조건 100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가연성 가스의 전체 조성비를 위쪽에다 넣어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개. 자, 처음에 최소 산소 농도라는 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죠?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조건이죠. 왜냐하면 산소 농도니까. 그래서 연소 반응을 뭐 완결시킬 때 또는 연소 반응을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무슨 농도? 그렇지, 산소 농도.
기억하시죠? 또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계산소 농도. 임계산소 농도. 그래서 이 어떻게 한다? 우리가 MOC라는 걸 구할 때 한계에다가 완전 연소시에 필요한 그렇지 얘를 곱해주더라. 맞죠? 요거는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아까도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 그럼 CST가 뭔가요? CST. 자, 이름이 뭡니까? 얘는 한글로 화학 양론 조성비. 맞죠? 그럼 얘는 가연성 혼합기가 있을 때 거기에 이제 가스와 이 산소 맞습니까? 얘네들이 완벽하게 섞여 있는 농도.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두 개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모자라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정말 끝내주게 섞여 있는 농도를 우린 뭐라고 한다? CST라고 얘기한다. 화학 양론 조성비. 그래서 이 화학 양론 조성비일 때 최고 연소 속도가 나타나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최소 발화 에너지. MIE.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혼합기에 어떤 불을 붙이기 위한 발화 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맞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영향 조건. 온도가 올라갔을 때, 압력이 올라갔을 때, 그죠? 농도가 올라갔을 때, MI는 공통적으로 다 작아지더라. 그죠? 그리고 또 CST일 때는 MIE가 그렇지 최저가 되더라. 최저. 맞나요? 그래서 이런 영양 요소죠. 이게 이제 MI에 대한 최근까지도 나왔었고, 그리고 난류 시에도 MI가 작아지더라. 이런 거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연소 속도죠. 연소 속도. 그죠? 제가 수직 이동 속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맞나요? 그리고 연소 속도를 또 뭐라고 얘기한다?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또 연소 속도라고 얘기하더라. 맞죠? 그래서 연소 속도에 대한 거 잘 보시고, 자, 그리고 얘도 이제 뭐가 있다? 영양 인자값.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가연물 영향을 주겠죠. 가연물의 어떤 성질이나 또는 걔 자체의 이제 어떤 조건, 그죠?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당량비. 가연물과 산소가 얼마나 잘 섞여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당량비. 또 이제 촉매. 유무. 또는 촉매가 얼마나 있는지, 촉매 자체의 어떤 농도, 이런 것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했을 때 공기 중 자체의 그냥 산소량.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이런 것들이. 맞죠? 그리고 제가 아까 화염 속도, 요거는 공식적으로 봅시다. 이게 왜냐하면 화염 속도가 예전에 공식으로 한번 간부기출 이런 데 나온 적이 있어서 연소 속도에다가 이 가스의 무슨 이동 속도? 그치. 전방 이동 속도를 우리 무슨 속도라고 한다? 화염 속도라고 얘기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뒤에 있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뒤쪽에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기출문제. 다음 페이지 가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풀실 수 있는 분들은 빠르게 풀어보시고요. 같이 풀어보실 분들은 저하고 그냥 같이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가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연성 액체의 인화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1번 뭐예요? 1번. 증기가 연소 범위 하한계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이제 불이 붙는 온도, 최저 온도. 뭐예요? 인화점이죠. 끝났네요. 2번은 뭡니까? 증기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온도. 근데 이 증기가 가연성 증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수증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화점으로 보기는 조금 쉽지가 않다. 4번. 물질이 본인 자체에 가지고 있는 열만으로 착화가 되는 온도래요. 자, 이거 무슨 온도입니까? 발화점이죠. 얘는 뭐예요? 발생한 화염이 지속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최저 온도. 지속적 연소니까 연소점. 잘못된 거죠. 정답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2번 두 번째 문제.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액체가연물의 인화점은 액면에서 증발된 증기의 농도가 연소 하한계에 도달하여 점화되는 최저 온도이다. 그러니까 지금 갔을 때 누가 봐도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인화점에 대한 설명이죠. 그쵸? 2번, 연소 하한계가 낮고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성 증가하죠. 그죠? 3번, 액체가연물의 연소점은 점화된 이후 점화원을 제거하여도 자발적으로 연소가 지속되는 최저 온도이다. 오케이. 4번, 파라핀계 탄화수소 화합물의 경우 탄소수가 적을수록 발화점이 낮아진다. 탄소수가 적으면 발화점은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얘가 많아야만 발화점이 낮아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니까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줬네요. 그림에서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럼 여기 포화진기압 상한계, 하한계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들이네요. 근데 지금 여기 가보면 A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이 A 포인트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 하한계가 이제 불을 붙일 수 있는, 하한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최소한의 온도임. 어떤 거? 인화점에 대한 거죠. 1번. 외부 에너지에 의해 발화하기 시작하는 최저 연소 온도이다. 맞죠? 외부 에너지니까 외부에서 점화원을 준 거죠. 두 번째. 물질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이 만나는, 우리가 또는 이걸 양립하는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지, 결국. 그럴 때 최저 연소 온도이다. 자, 물리적 조건은 얘일 거고, 농도일 거고, 자, 에너지 조건은 요 온도겠죠. 두 개가 만나는 요 지점. 그쪽에서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소한의 온도, 인화점. 세 번째, 화학양론 조성비. 화학양론 조성비에서 불을 붙일 수 있는 최저 연소 온도. 이거는 인화점이 아니죠. 전혀 잘못된 설명이고. 네 번째,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할 수 있는 최저 연소 온도이다. 오케이. 최초로 가연성 혼합기가 나오는 온도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이거? 옳지 않은 거 3번이다, 3번. 다음. 가연성 증기가 공기와 혼합하여 기체를 형성했을 때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거. 근데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가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찾았을 때 뭐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아산수에이라겠죠? 아산수에이 그러면 아세틸렌. 됐나요? 가연성 가스 중 위험도가 가장 크대요. 근데 위험도가 가장 큰 거니까 여기 쭉 갔을 때 연소 범위가 쭉쭉쭉쭉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내가 연소 범위 순서는 F 부순이고 위험도 순서는 부탄부터 거꾸로 가면 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부탄이 제일 위험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습하실 때 이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차피 지금 문제에서 뭐를 줬어요? 이걸 다 줬잖아요. 그죠? 하한계와 상한계를 다 줬죠? 이게 있으니까 우리는 위험도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연소 범위를 뭘로만 나눠주면? 하한계로 나눠주면 바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으로 각자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연소가스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은? 위험도 가장 높은 거 1위가 아까 뭐였죠, 우리? 이황화탄소, 이화산해수였잖아.
이아산에수. 그럼 여기 뭐가 있는지 잘 보시라고요. 이산화탄소가 딱 있대요. 아니면 제가 얘기했죠. 오른쪽에 주어져 있으면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된다. 근데 이걸 외우고 있으면 약간의 시간 절약이 될 수 있다. 됐죠? 왜냐하면 맨날 나오는 가스만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틸알코올이네요. 메틸알코올의 최소 산소 농도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그럼 지금 메틸알코올에 대한 MOC를 구하시오 그랬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메틸알코올 같은 경우는 필요한 산소 몰수가 몇 몰이라는 걸 그냥 알고 있어라. 1.5몰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다. 그죠? 그래서 완전 연소 반응식 자체가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뭘 줬어요? 연소 범위의 상한계 37%와 하한계는 주지 않았지만 상하한 폭이라는 걸 줬죠. 그럼 하한계가 몇 프로라는 거야 이게? 7%라는 거지. 맞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갔을 때 나는 하한계를 기본적으로 7%로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몇 프로? 10.5%. 또는 이게 여러분들 완전 연소 반응식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책도 있거든요. 여기가 2몰 그리고 여기가 3, 2, 4 이렇게 책에 가보시면 근데 어차피 이 식이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식이나 똑같은 식이라고요. 얘를 2로 나눠주면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나오는 거고 알고 있는 연소 반응식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2몰 기준인 거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 2몰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냥 표현을 하나 더 해놓은 거예요. 2를 3으로 나눠주면 그죠? 3을 2로 나눠주는 거죠. 위에다가 산소 몰수 넣어주시고 아래다가 연료, 가연물의 몰수 넣어주시고 또는 그냥 1몰 기준으로 풀어도 어차피 답은 어떻다? 똑같다. 10.5%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MO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연소 상한계에 의해 벌써 끝났죠. MOC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연소할 때 화염이 전파되는 필요한 임계산소 농도. 완전 연소 반응식의 산소 몰수에 의한 최소 산소 농도. 오케이. 자, 프로판 1몰이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최소 산소 농도는 10.5%이다. 그러니까 프로판도 제가 아까 우리가 구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탄이 10%. 에탄하고 프로판이 10.5%. 부탄이 11.7%예요. 됐나요? 이런 것들. 자, 다음. MI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온도가 높으면 운동이 활발해져서 최소 발화 에너지는 감소한다. 압력이 높으면 거리가 가까워져서 감소한다. 농도가 짙고 발열량이 크면 산소 분압, 분포압. 그러니까 산소량이죠. 산소량이 많아졌을 때 최소 발화 에너지는 감소한다. 열 전도율이 높아지면 열 축적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최소 발화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죠. 맞습니까? 네. 다음, 연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가연물의 종류, 가연물,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촉매, 영향 미치죠. 공기 중 산소량, 영향 미치죠. 가연물과 산화제의 당량비, 가연물과 산소와의 당량비, 혼합비 모두 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자, 다음 문제 볼까요? 가연성 혼합기 최소 발화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온도가 상승하면 최소 발화 에너지는 작아진다. 압력이 상승하면 최소 발화 에너지 작아진다. 열 전도율이 낮아지면 최소 발화 에너지 커진다. 열 전도율이 낮아지면 열 축적이 잘 되는 거죠. 그럼 최소 발화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러니까 아까 방금 문제하고 비슷한 거야. 그 전에 나왔던 문제하고 열 전도율에 대해 나온 거죠. 화학양론비 부분에서는 최소 발화 에너지는 최저가 된다.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가연성 액체 연소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가연성 액체의 연소와 관련된 온도는 발화점, 연소점, 인하점 순으로 높다. 이 순으로 높다라는 게 맨 앞에 게 제일 높다라는 거죠. 인하점과 발화점이 가까운 액체일수록 재점화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액체의 온도를 낮추는 냉각수화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하점과 발화점이 가까운 액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식용유. 요거 뒤에서 할 겁니다. 그냥 적어만 두십시오. 식용유. 자, 인하점과 연소점의 차이는 외부 점화원을 날렸을 때 지속적 여부. 그래서 인하점은 점화원을 제거했을 때 지속이 안 되고
연소점은 점화원을 제거하더라도 지속이 되는 거죠. 연소 반응은 열 생성률이 외부의 열 손실률보다 큰 조건에서 지속된다. 연소가 되려면 열 발생이 많아야죠. 잃는 것보다. 그 내용입니다. 다음, 가열물의 발화온도와 발화 에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점화원에 의해 가열물이 발화하기 시작하는 온도를 최저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얘기한다. 점화원에 의해 가열물이 불이 붙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 발화점이 아니죠. 맞습니까? 얘는 점화원이 없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점화원을 제거해도 자력으로 연소를 지속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연소점이라고 한다. 요거는 맞는 얘기죠. 3번, 가열물의 최소 발화 에너지가 작은 애일수록 위험한 거고. 4번, 가열물의 연소점은 발화점보다 높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요게 낮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죠? 올해도 이렇게 나왔어요. 올해 요거 한 문제 나왔고, 그리고 뒤에 계산 문제 2문제. 다음에 가연성 가스 A, B, C 중 위험도가 낮은 것에서 높은 순서로. 그럼 A 어떻게 구해요? 위험도. 그죠? 얘가 A. B는요? 75-4. 해보세요, 여러분들. 4. 44-1에 1. 그죠? 요거 43 간단하게 나올 거고, 요것도 10 간단하게 나오겠네요. 그럼 요것만 좀 한번 구해보시면 되겠네. 그럼 4를 71, 4일은 4, 47에 28, 그쵸? 17, 10. 됐나요? 그럼 낮은 거에서 높은 순서로 나열을 하시오라고 했으니까 A, B, C 순서로 나열을 하셔야겠네요. 됐습니까? 네, 올해 이건 계산 문제도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다른 연도에 비하면 이 정도는 정말 쉽게 나온 겁니다. 계산 문제 자체가.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혼합가스의 연소 하한계는 그랬죠. 르샤틀리에네요. 그러면 지금 가연성 가스 3종이라고 했으니까 가연성 가스 농도가 100%네요. 100 꼭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100 써주시고 L1분의 V1, L2분의 V2. 그러면 L1분의 V1, L2분의 지금 B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V2. 2 대신에 B라고 보면 되는 거고 C 대신에 3라고 보면 되는 거죠. 10분의 40. 그죠? 그럼 여기가 5, 2, 4, 11분의 100이네요. 그죠?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요게 이제 9% 정도 나오네요. 됐습니까? 네, 요런 문제. 그래서 이게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됐나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올해 2문제가 나왔어요. 요 2문제 대표적으로. 그래서 요 2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네, 충분히 푸실 수 있겠죠? 그리고 르샤틀리에가 올해 처음 나왔습니다. 제가 정규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겠죠.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해 주셔라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다음, 어디에요? 이제 챕터 5의 연소 생성물, 여기는 잠깐 끊었다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